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비판, 혹은 세계적인 위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곤 하죠. 하지만 2000년 전 한노예 출신 철학자가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혼란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의 거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탐구하며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평온과 힘을 찾는 방법을 알아가겠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대적 맥락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면서 에픽테토스의 조용한 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처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제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그는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주인은 잔인했으며 전설에 따르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는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다리를 묶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묶을 수는 없다. 결국 자유를 얻은 그는 철학자가 되었고 심지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선구자로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어요. 그는 아테네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지만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탈출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조차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의 판단과 품격만을 통제했죠. 그의 유명한 말,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됩니다. 현대적 사례로는 빅터 프랭클을 만나봅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 자유, 존엄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자유였던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프랭클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았고 그의 책 Man's Search for Meaning은 이 철학의 현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비교와 비판을 부추기죠. 플랫폼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에 상처받을지, 무시할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삼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통제감을 약화시키며 불안과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은 감정적이고 논쟁적인 콘텐츠를 우선시해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프로젝트가 상사에 의해 거절되거나 동료가 여러분의 공을 가로챌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묻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을 정의하나요?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했어요. 이제 그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하루를 시작하며 잠시 멈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노력, 말, 태도는 통제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 경제 상황, 날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노트에 적어보고 통제 불가능한 것에 걱정할 때마다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세요. 스토아 철학의 기법인 프리메디테이션 마로룸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는 겁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이 연습은 불안을 줄이고 어떤 결과에도 준비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세요.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여러분을 모욕한다면 그건 그들의 판단일 뿐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용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세요. 에픽테토스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도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세요. 동시에
X의 철학 그룹이나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를 찾아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소셜미디어는 통제 불가능한 혼란의 중심이죠. 논쟁적인 게시물을 보고 분노를 느낀 적이 있나요? 에픽테토스는 그 게시물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걸 화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다음번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볼 때 숨을 고르고 이게 내 통제 안에 있나? 이 반응이 내 가치와 맞나? 라고 질문한 뒤 논쟁에 뛰어들지 말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무시하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의 비판이나 동료의 경쟁이 여러분을 흔들 때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평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뿐이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화려한 외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추구합니다. 그는 부와 명성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직 이성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현대 사회는 돈, 명성, 외모 같은 외부 성취를 찬양하지만 이는 모두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내면, 즉 판단과 태도에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평온은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외부의 사슬이 아닌 내면의 사슬을 끊는 법을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직장, 사회적 기대라는 현대적 사슬에 묶여 있죠.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반응을 선택해 보세요. 에픽테토스의 조용한 힘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외부의 사건에 의해 상처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에 의해 상처받으며 그 판단은 바꿀 수 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통찰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조용한 힘을 찾아갈 겁니다.